안녕하세요. 자이언TV의 누류 기자입니다.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는 한입 ETF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되었고요. 반갑게 보셨던 김수정 매니저님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환율과 관련된 ETF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143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그런 상품 개념인 건가요? 이제 환율의 영역이 사실 정말 방향성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전 세계적인 경제 플러스 무역 수지가 어떤지 거기다가 뭐 이제 연준이라던가 아니면은 각각의 나라마다 금융 이제 위원회라던가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이제 기준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은행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환율이 정말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방향성을 맞추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상황은 말씀 주신 것처럼 1430원대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은 이게 고점이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막 거의 반반 정도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올라갈 때 우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투자할 수 있는 ETF 그다음에 떨어질 거다 달러가 떨어질 거다 그 대신 나는 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해서 ETF를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요즘에 원달러 환율 플러스 엔화도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올해 안에 다 막 11월, 12월에 일본 놀러 갈 거라고. 저도 12월에 놀러 가고 계획 중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저 빼고 다 가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엔화가 다시 반등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저점이기 때문에 엔화 자체 가치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업종이나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ETF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좀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제 이번 시간에 마련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시작은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제 논리와 근거를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투자할 수 있는 ETF 두 가지 그 다음에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달러는 떨어질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논리는 뭔지 또 알아보고 상품을 알아보고 엔화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이제 선택은 다 투자자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이 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내년까지. 그래서 변동성이 심할 때 저희가 이 양방향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도 투자할 수 있고 이건 약간 인버스 ETF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네요. 네, 맞아요. 환율에 대한 인버스인 거죠. 자, 그럼 먼저 이제 원달러 환율 지금 1430원 수준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 거다. 뭐 더 올라가는 막 1,500원 수준이겠죠. 네, 그 정도까지 환율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 어떤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좀 올바른 선택이 될까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게 이렇게 그냥 이제 느낌적으로 올라올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뭔가 조금 더 그거에 대한 이제 과거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2008년도 이후에 원달러 레벨이 1,400원을 뚫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2008년도 이후에 그때는 1,570원까지 올라갔었고 2009년도쯤에 그렇게 올라갔었고요. 1,570원? 네. 야, 정말 비싸네요. 네. 근데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게 경제가 안 좋다 경제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한 번 더 있었죠. IMF. 그때는 1,962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미국 유학 가신 분들이 진짜 부자였다고 그러던데. 아,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런 전례가 있군요. 네, 전례가 있으니까 이게 뭐 막 1,500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상황이 경기 침체인 것 같은데 침체 아닌 것 같으면서 침체 같은 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미국 경제 대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 안 좋을 것이다. 거기다 플러스 그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안전자산이 달러에 돈이 몰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서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가 원달러 환율이 IMF랑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1,400원 돌파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황이 저희가 이제 경제를 많이 얘기를 할 때 가장 편하게 쉽게 와닿는 지표는 OECD에서 발표하는 이제 컴포짓 인덱스라 그래가지고 이코노믹 컴포짓 인덱스인데 이제 경기를 어떻게 될 거라는 전망을 하는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거의 기준선이 100이에요. 근데 100을 넘는 국가, 100을 넘지 않는 국가, 100을 넘지 않는 국가가
그러니까 100을 넘는 국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글로벌 경제. 네,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세보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 뭐 2020년도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흔들렸을 때에도 경제 그 기준선을 상회하는 국가의 수가 막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해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한 자리 숫자 까지 줄어든다. 전 세계에서 이제 경제가 예상이 되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네, 10개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수요가 떨어지는 거고 글로벌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은 안전자산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 원달러 환율도 동달러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근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도 약간 인정을 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에 기인한다라고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은 거를 설명을 했거든요. 원래 한국은행은 잘 인정을 안 해요. 네,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좀 심해서 원달러 환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엔간에서는 잘 하지 않아요.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올해 8월 달에 역대 최대로 해가지고 적자폭이 났어요.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이게 무역수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라고 이제 대질문을 했던 이제 문구를 제가 인용을 했던 건데 근데 지금 이제 9월달 수치가 나왔죠. 지금 10월이니까 11월을 다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수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8월보단 당연히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15년 만에 6개월 내내 적자인 거예요. 무역수지가. 근데 이런 적이 잘 없거든요. 15년 만에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면은 결국에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강달러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그 요새 기업들 실적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강달러 때문에 뭐 매출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관심사는 물가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그거는 사실 뭐 내 알 바는 아니다 정도는 아니겠지만 연준은 물가랑 고용밖에 관심이 없어요. 기업들이 돈 벌고는 사실 본인들의 숙제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강달러가 이어지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굳이 강달러를 막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약간 적극적으로 이 강달러를 잡기 위해 나설 여지가 좀 적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꽤 많으시고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 이거는 레버리지죠. 2배짜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진짜 달러 선물에 이제 2배로 딱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진짜 통화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근데 나는 달러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냥 통화에 투자하자니 변동성도 너무 크고 약간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상품을 설명을 드리자면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채권인데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채권을 저희가 운용하는 거예요. 달러가 채권? 네, 달러로 표시되는 채권. 뭐 예를 들어서 애플 회사채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 ETF도 수혜를 받습니다. 자산 자체가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되시죠? 약간 서학개미들이 나는 미국 주식을 샀는데 내 달러 기준 주가는 떨어졌는데 환차익으로 이렇게 돈 벌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네요. 그런 느낌의 상품인데 채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 뭐 달러 표시되어 있는 은행채, 그다음에 애플 회사채 이렇게 담고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기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듀레이션으로 저희가 운용을 하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제 단기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달러 표시라는 거, 원달러가 오를 걸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에 단기 채권이라는 점에서 이 상품이 조금 덜 부담스럽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달러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들을 좀 알아볼까요? 부담스러운 레벨이긴 해요. 1,400원. 1,400원. 제가 금융권에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이 레벨 처음 봐요. 2009년 이후에 입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과도하다고 저도 느껴져요. 그래서 1,350원이 됐을 때 사실 지금 1,430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다. 네. 올라갈 것 같다. 약간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스갯소리로 1,350원일 때는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더 많았었어요. 그랬었죠. 맞아요. 네. 반대로. 근데 이제 1,430원까지 올라가니까 아 이제 진짜 고점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달러가 지금 11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일 거예요. 네. 120포인트를 뚫진 않았거든요, 아직. 그래서 이 네. 입장은 달러 인덱스를 좀 보자. 원화랑 달러 비교하는 것도 좋은데 달러 인덱스를 분석을 해보면 120포인트를 뚫을 것 같진 않다. 근데 그러면 원달러 레벨도 좀 이제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일 큰 이유는 유럽이에요, 유럽. 네. 네. 이제 달러화 인덱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원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화는 없을 것 같죠. 네, 그쵸? 원화는 없어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유로예요, 유로. 유로가 한 57%,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유럽의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으면 네. 달러 인덱스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 전망을 보면은 사실 제가 그 그림을 띄워드릴 건데 유럽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약간 지지부진하면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 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유럽 경제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로화가 생각보다 약세가 아니라면 달러의 그만한 강세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달러 레벨이 120을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또 원달러 환율은 어차피 달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강하니까 이제 달러가 많이 오르지 않으면 원화는 조금 이제 원달러 레벨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논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의견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 ETF. 인버스 2X. 네. 네.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은 2배, 일간 수익률 2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달러 방향성은 어렵지만 변동성은 높을 것이라는 거는 제가 좀 말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워낙에 경제 상황도 가변적이고 그다음에 올해만큼 중앙은행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귀 기울였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방향성은 조금 어렵지만 변동성은 높으니까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좀 이제 베팅 하시는데 이거 활용해 보실 수 있다. 네, 트레이딩으로 다가가시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엔화인데 일본 여행 가신다고 환전하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 곧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환전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엔화가 960원일 때 환전을 하든 그 1,000원일 때 환전을 하든 제가 환전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맞아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그래봤자 없어요. 약간 10,000원, 20,000원 차이긴 한데 그냥 기분이죠, 기분. 기분이죠. 기분이요, 기분. 야, 나 960원에 받고 왔어. 이런 기분. 제 친구들도 저한테 연락 오거든요. 야, 지금 환전해? 약간 근데 너 얼마 바꿀 건데? 뭐 한 몇십만 원? 그냥 해. 그러니까 나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차이가 안 나는데 엔화가 왜 그렇게 핫하냐? 왜 그렇게 다 일본 여행을 가느냐? 엔화가 24년 만에 최저치기 때문입니다. 24년 만에 최저치예요? 네, 이거는 24년 만에요. 그렇구나. 또 달라요, 원화랑. 최저치를 기록 중이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조만간 오르겠구나. 기관 투자자분들이든 뭐 전문가분들도 사실 이거보다 더 떨어질까?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레벨이에요, 엔화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외국에 있는 IB들한테서 다 엔화 전망을 다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놓은 전망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따 그림으로 띄워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은 엔화 레벨이 엔달러 환율 전망 보시면 엔화 가치가 살짝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엔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엔화의 가치가 살짝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타이거 일본 N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BOJ가 YCC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아베노믹스 자체가 원래 엔화를 완전 낮게 가져가가지고 경제 살려보자 이런 컨셉인데 이제 결국에 집권을 했죠. 그래서 엔화가 반등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일본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아니면 통화 정책 입장에서도 바뀔 수가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바뀐다는 소문이라던가 아니면 조금의 언급만 나와도 환율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엔화의 가치가 자기는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좀 반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타이거 1분 N 선물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0년 올해 4월 말 기준에 5대 시중은행 N화 예금 잔액이 5조를 넘어서요. 5조요? 네. 그게 얼마나 높은 건가요? 그게 1년 전에 네. 한 4,820억 N이었고 올해는 6,044억 N. 거의 한 1조 늘어난 거죠? 네네. 한 1조 늘어난 그렇다라고 거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환율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ETF 상품들을 좀 알아봤는데, 내가 만약에 달러가 좀 상승할 것 같다 이러면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 그리고 만약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죠?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 ETF.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일본 정부가 엔저 정책, 이 되게 오랫동안 들었던 네. 표현이지만 이 엔저 정책을 좀 포기할 날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엔화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타이거 일본 N 선물 ETF. 네, 이런 환율 관련 ETF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이제 내가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환율에도 이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상품들에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관심이 좀 가네요. 아, 네, 네. 주식이 요즘 재미가 없기 때문에 환율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관심 가지고 볼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이 새로운 종류의 ETF 상품으로 이 환율과 관련된 상품들에 대해 좀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미래에셋에서 김수정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